두 장. 같은 바다, 다른 항로. 1. 출항. 우리는 모두 바다 위에 있다. 우리는 이미 출항한 상태로 태어난다. 누군가의 항구에서 누군가의 손에 밀려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다 위로 떠밀려 나온다. 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떠 있다. 처음엔 바다가 전부인 줄 안다. 수평선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항해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오늘의 물결에 몸을 맡긴다. 어릴 때는 파도가 작다. 아니, 작게 느껴진다.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노를 저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잔잔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이 하나둘씩 떨어진다. 같이 잡고 있던 손, 같이 웃던 목소리, 같이 바라보던 방향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진다. 그때 처음으로 깨닫는다. 아, 이건 내가 혼자 건너야 하는 바다구나. 그때부터 바다는 달라진다. 같은 물결인데도 훨씬 높아 보이고, 같은 바람인데도 훨씬 차갑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제야 자기 배를 내려다보게 된다. 이 배는 튼튼한지, 노는 제대로 있는지, 나는 이걸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웃기지 않나. 평생 타고 다닐 배인데 정작 출항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게. 누군가는 좋은 배를 받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너무 낡은 배를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배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 어떤 사람은 작고 허술한 배로도 끝까지 항해를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크고 단단한 배를 가지고도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린다. 출항은 선택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바다는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시작을 주고 누구에게나 파도를 준다. 다만 그 파도를 어떻게 넘느냐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떠 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어떤 배는 노래를 부르며 가고, 어떤 배는 조용히 버티며 가고, 어떤 배는 이미 부서졌지만,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려 애쓴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당신의 배도 있다. 아직 서툴고, 아직 방향을 자주 잃고, 가끔은 멈춰서기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배. 출항은 거창하지 않다. 이미 시작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항이다. 그러니 너무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자. 바다는 준비된 사람보다 나아가는 사람에게 길을 조금씩 보여준다. 오늘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배를 타고 완벽하지 않은 방향으로 완벽하지 않게 나아간다. 그게 바로 살아간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항해는 이미 충분히 시작되었다. 2. 배의 모양 각자가 짊어진 삶.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은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물 위에 떠 있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그 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 어떤 배는 크고 단단하다. 비바람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말한다. 좋겠다. 저 배는 편하게 가겠네. 하지만 그 배를 만든 시간까지 함께 보지 않는 이상 그 말은 너무 가볍다. 튼튼한 배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수없이 덧대고 깎고 버텨낸 흔적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배는 작고 낡았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흔들린다. 사람들은 그걸 보며 걱정하거나 혹은 쉽게 판단한다. 저렇게 약해서 어떻게 버티지? 하지만 그런 배일수록 더 예민하게 파도를 읽고 더 빠르게 균형을 잡는다. 살아남기 위해 이미 많은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배의 모양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라온 환경이 있고 겪어온 시간들이 있고 버티며 남겨진 선택들이 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돛을 달고 있고
누군가는 혼자서 노를 저어야만 하는 배를 타고 있다.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한가득 싣고 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는 대신 가벼움으로 멀리 나아간다. 그래서 같은 바다를 건너도 느끼는 무게는 다르다. 같은 파도를 만나도 흔들리는 방식은 다르다. 우리는 자주 묻는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 하지만 그 질문은 항상 반쪽짜리다. 정확한 질문은 이거다. 저 사람은 어떤 배를 타고 있을까? 그걸 모르면 속도도 방향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지나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중이다. 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다. 삶이 깎아낸 형태이고 시간이 만들어낸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배를 바꿔 탈 수 없다. 잠깐 올라타 볼 수는 있어도 그 배로 살아낼 수는 없다. 결국 각자는 자기 배로 끝까지 가야 한다. 조금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누군가는 더 좋은 배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더 힘든 조건에서 시작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완벽한 배는 없다는 걸. 어떤 배든 어딘가는 약하고 어딘가는 삐걱거린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우며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항해다. 그러니 남의 배를 부러워하기보다 자기 배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 이 배는 왜 이런 모양인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는 생각보다 강한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이 배를 어떻게 몰고 가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 어떤 배로 시작할지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 배를 어떻게 다루며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결국 중요한 건 배의 모양이 아니라 그 배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 삐걱거리는 배를 타고 조금 서툰 방향으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는다. 그게 각자가 짊어진 삶이고 그 삶으로 끝내 건너야 할 우리의 바다니까. 3. 첫 파도 예상하지 못한 흔들림. 출항의 설렘이 아직 배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늘 착각한다. 이 항해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갈지도 모른다고. 바람은 적당히 불고 파도는 낮게 일렁이며 앞으로의 길은 어딘가 낭만적으로 펼쳐질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괜히 멀리까지 시선을 던지기도 한다. 그때 온다. 예고 없이, 설명도 없이. 첫 번째 파도. 그건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크기가 아니다. 처음이라는 사실이 모든 걸 바꿔버린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시선이 흔들리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진다.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던 바다가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한다. 그제야 깨닫는다. 아, 이건 내가 생각한 바다가 아니구나. 첫 파도는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온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대신 막아주던 파도였고,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마주해야 하는 파도라는 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다. 노를 놓치고, 방향을 잃고, 그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붙잡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서툴게라도 대응한다. 물에 젖고, 중심을 잃고, 여러 번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노를 쥔다.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멈추느냐, 계속하느냐. 첫 파도는 그 질문 하나를 던진다. 그래도 갈 거야? 우리는 보통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고 싶어 한다. 완벽한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하지만 바다는 그런 걸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파도는 오고,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삶은 흔들린다. 그래서 첫 파도는 언제나 억울하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그런 생각이 파도보다 먼저 밀려온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그 파도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바다를 얕게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걸. 첫 파도는 두려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긴다. 감각이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버텨야 하는구나. 아, 이 방향으로는 밀리면 안 되는구나. 그 감각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흔들려 본 사람만이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첫 파도를 넘은 사람은 조금 달라진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제는 안다. 파도가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항해가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 파도가 올 때 조금 덜 놀라고 조금 덜 무너진다.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진 자신을 조용히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계속 나아간다. 파도가 무서워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파도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게 된다. 첫 파도는 상처가 아니라 항해를 시작시키는 신호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다. 드디어 바다 위에 서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자. 이건 끝이 아니라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 첫 흔들림은 앞으로의 수많은 파도를 건너게 해줄 가장 솔직한 시작이니까. 4. 속도의 차이.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리다. 바다 위에 오래 떠 있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온다. 내 옆에 있던 배가 어느새 저 멀리 앞서가 있거나 반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훌쩍 지나쳐버린 순간. 그때 사람은 항해보다 먼저 속도를 의식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혹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다. 경주장이 된다. 누군가는 바람을 잘 탄다. 돛이 크게 부풀고 배는 가볍게 물살을 가른다. 멀리서 보면 마치 아무런 저항도 없이 쭉쭉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는 반대로 계속 맞바람을 만난다. 노를 젓고 또 젓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날들이 이어진다.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도 거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된다. 속도를, 거리를, 방향을. 하지만 그 비교는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 어떤 배는 이미 수많은 항해를 거친 후에 다시 출발한 배일 수도 있고, 어떤 배는 지금이 첫 항해일 수도 있다. 어떤 배는 짐이 가볍고, 어떤 배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잔뜩 싣고 있다. 어떤 배는 순풍을 타고 있고, 어떤 배는 계속 역풍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조건을 지운 채 단 하나, 속도만 보고 말한다. 왜 저렇게 차이가 나지?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다른 것이다. 속도는 실력이 아니라 상황의 총합일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나아가면서도 불안해한다. 이 속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가면서도 지치지 않는다. 이미 이 속도에 맞는 자기 리듬을 찾았기 때문에. 항해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흐름이다. 아무리 빠르게 가도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건 결국 멀리 가지 못한 것이고, 아무리 느려도 계속 나아가면 결국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조급해진다. 옆배가 멀어질 때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뒤처진 것 같은 날에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선을 다시 잡는 것이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방향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걸 잊지 않는 것. 속도는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까지 흔들리면 그건 항해가 아니라 표류가 된다. 그래서 어떤 날은 조금 느려도 괜찮다. 지금 이 속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라면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그 길이 내가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바다는 넓고 항해는 길다. 잠깐 앞서간다고 끝까지 앞서는 것도 아니고 잠깐 뒤처졌다고 끝까지 뒤에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다. 누가 더 오래 자기 항로를 놓지 않았는가. 오늘도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간다. 그리고 그 모든 배들은 각자의 이유로 그 속도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 늦는 날이 오더라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자. 이건 경주가 아니라 항해니까.
그리고 이 바다는 빠른 배보다 끝까지 가는 배를 더 오래 기억한다. 5. 충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 바다 위에서의 만남은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난다고 표현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만남은 어딘가에서 한 번쯤 부딪힌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서로를 잘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가까워진다는 건 결국 서로의 항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배와 배가 가까워지면 파도도 같이 흔들린다. 내가 만든 물결이 상대의 배를 건드리고 상대의 방향이 내 균형을 흔든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기도 전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게 만남이다. 어떤 충돌은 작다. 스쳐 지나가듯 잠깐 흔들리고 끝나는 이름조차 남지 않는 관계들. 어떤 충돌은 깊다. 배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때로는 구조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오래 남는 만남들. 문제는 충돌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바로 거리를 둔다. 다시는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미리 선을 긋는다. 어떤 사람은 부딪히면서도 계속 다가간다. 흔들리고 상처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충돌을 이해로 착각한다. 몇 번의 감정이 오갔다고 해서 상대를 다 안 것처럼 말하고 몇 번의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깊은 관계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만남은 충돌 이후에 시작된다. 부딪힌 다음에도 다시 방향을 맞춰보려는 노력.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려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배를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없으면 충돌은 그냥 상처로 남고 그게 있으면 충돌은 관계가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오차가 있다. 생각의 속도, 감정의 깊이, 말의 방식.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완벽하게 맞닿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만난다. 왜냐하면 혼자 항해하는 것보다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누군가와 나란히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가끔은 부딪히고 나서야 알게 된다. 아, 이 사람은 내 바다를 스쳐 지나갈 사람이구나. 혹은, 아, 이 사람은 조금 더 함께 가볼 수 있겠구나. 충돌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중요한 건 얼마나 부딪히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부딪힌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항로를 잡느냐. 그래서 어떤 관계는 한 번의 충돌로 끝나고 어떤 관계는 수없이 부딪히면서도 끝내 나란히 나아간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배와 배가 부딪힌다. 작게 혹은 크게 의도했든 아니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 피할 것인가, 머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해 볼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스쳐 지나갈 인연인지 오래 함께할 항해인지 조용히 갈라놓는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부딪히게 된다면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자. 이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하나의 항로일지도 모르니까. 6. 표류 혼자가 되는 시간. 항해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방향을 잃는 순간이 온다. 지도는 분명히 있었고 나침반도 제대로 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 그게 표류다. 표류는 폭풍처럼 요란하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한다. 그저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고 조금 덜 의미 있는 하루가 쌓이고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표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외로움이 아니다. 방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힘든 건 버틸 수 있어도 의미를 잃는 건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꾸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류는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답이 사라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도 적고 누군가와 나란히 가는 일도 드물다. 그저 넓은 바다 위에 나 혼자 떠 있는 느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어딘가에 닿으려 한다. 잘 맞지 않는 방향으로 노를 젓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항로에 자신을 밀어넣기도 한다.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겠지. 그 마음으로. 하지만 바다는 억지로 방향을 만든다고 해서 길을 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멀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표류의 시간에는 조금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 계속 나아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잠시 멈춰 있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처음엔 불안하다. 남들은 다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이대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자꾸만 초조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긴다. 바람의 방향이 느껴지고 파도의 흐름이 보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표류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느끼는 시간이다. 그동안 너무 빨리 가느라 놓쳐버린 감각들. 너무 많은 방향 속에서 흐려졌던 기준들. 그게 이 시간 속에서 조금씩 돌아온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길을 잃은 순간에 가장 나다운 방향이 서서히 만들어진다. 표류는 실패가 아니다. 멈춤도 아니다. 그건 다음 항로를 준비하는 아주 조용한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조금 달라진다. 이제는 아무 방향이나 택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에게 맞는 바람을 기다릴 줄 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표류하고 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혹시 그게 지금의 당신이라면 너무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지금은 길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바다는 이상하게도 자기 방향을 다시 찾은 배를 결코 오래 붙잡아 두지 않는다. 어느 순간 바람이 바뀌고 노를 젓지 않아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는 알게 된다. 아, 나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구나. 7. 5회 우리는 서로를 쉽게 안다고 말한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모르는 것을 오래 두고 보지 못한다.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가까워져도 말한다. 나 그 사람 알아. 하지만 그 말은 대개 상대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 사람을 넣어버렸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몇 번 만나고 몇 마디를 나누고 몇 가지 모습을 본 뒤 우리는 그 사람을 정의한다. 차가운 사람, 밝은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편하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다음부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밝아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가라앉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진다. 그걸 우리는 보지 못한다. 아니, 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자리를 정해놨기 때문이다. 오해는 틀린 이해가 아니라 멈춰버린 이해다. 더 보지 않고, 더 묻지 않고, 더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오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서로 다른 그림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게 다르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 작은 오해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것이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한마디 안에는 수없이 생략된 순간들과 보지 않으려 했던 장면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 말은 상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닫혀버린 자기 시선의 고백이다.
우리는 자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정리하려고 한다. 사람을 이해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들고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리는 쉽다. 몇 가지 단어로 사람 하나를 묶어버리면 끝이다. 하지만 그렇게 묶인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변하지도 못하고 다르게 보일 기회도 사라진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사람은 정의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보이는 순간에 살아난다. 내가 너를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그건 인정이다. 내 시선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내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이 상대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공간. 오해는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끝까지 살아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쉽게 단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오해는 조용히 힘을 잃는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안다고 말한다. 그 말이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위험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보는 게 좋겠다. 나는 아직 너를 다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가장 정직한 시작이니까. 8. 균형 흔들리며 중심을 찾는 법. 바다 위에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배는 없다. 아무리 단단한 배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파도가 오면 반드시 한 번은 기운다. 그래서 처음엔 균형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하지만 항해를 조금만 해보면 알게 된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균형은 고요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다. 파도는 항상 예상보다 조금 더 크게 오고 바람은 항상 생각보다 조금 더 변덕스럽다. 그래서 배는 끊임없이 기운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그때 중요한 건 얼마나 기울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다. 처음엔 서툴다. 조금만 기울어도 당황하고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더 세게 잡으려 한다. 노를 더 꽉 쥐고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어떻게든 흔들림을 멈추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크게 흔들린다. 바다는 힘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 리듬으로 버티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금 익숙해지면 사람은 알게 된다. 아, 파도는 막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구나.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흐름을 읽을 수는 있다는 걸. 그래서 균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감각이 된다. 한쪽으로 기울면 조금 다른 쪽으로 기대고 너무 앞서가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뒤처진 것 같으면 조금 더 힘을 보태고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며 계속 중심을 찾아간다. 삶도 똑같다.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는 없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항상 어딘가 기울어 있다. 일에 치우치면 관계가 흔들리고 사람에 몰두하면 자기 자신을 놓치고 앞만 보면 지치고 멈추면 불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균형을 찾는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상태. 지금의 나에게 맞는 중심. 그건 정답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준이다. 어떤 날은 버티는 게 균형이고 어떤 날은 놓아주는 게 균형이다. 어떤 날은 더 나아가는 게 맞고 어떤 날은 멈춰 있는 게 맞다. 중요한 건 남들이 보는 안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아, 지금 내가 기울고 있구나. 아, 지금 조금 무리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조금씩 다시 맞추는 사람. 그게 진짜 중심이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린다. 생각보다 더 많이 예상보다 더 자주. 하지만 괜찮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다.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균형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정하다면 그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중심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다는 증거다. 바다는 오늘도 흔들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위에 서 있다. 조금 기울고, 조금 버티고, 조금씩 돌아오면서 그렇게 우리는 자기만의 균형을 만들어간다. 9. 거리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것. 바다 위에서 배와 배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너무 멀면 서로의 존재조차 희미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파도 하나에도 쉽게 부딪힌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가까워진다는 건 좋은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처음 만났을 때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 서로를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아직은 서로의 파도가 크게 닿지 않는 거리. 그 거리는 편하다. 부딪힐 일도 적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그만큼 깊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선택한다. 그 선택이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다. 거리가 좁혀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작은 균열들, 사소한 습관들,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의 것들도 드러나기 시작한다. 가까워진다는 건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관계는 조금씩 어려워진다. 기대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 이 정도면 알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될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가까워져도 여전히 다르고 많이 알아도 여전히 모른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부딪힌다. 이상하게도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어렵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대는 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경계가 흐려진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너인지 구분이 모호해진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편안함을 잃는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거리다. 멀어지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거리.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망치지 않기 위한 공간.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만의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진짜 가까움이다. 가까움은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거리를 잃어서 무너지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지켜서 오래간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다. 혹은 이미 너무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지.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지킬 때 비로소 이어진다. 바다 위에서 배와 배가 나란히 가기 위해 필요한 건 속도도 방향도 아닌 서로를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 미묘한 간격이다. 그 간격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오래 누군가와 함께 항해할 수 있다. 10. 항로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간다. 우리는 같은 바다에 떠 있지만 결코 같은 길을 가본 적은 없다. 처음엔 함께 출발한 것 같고 한동안은 나란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방향이 갈라진다. 누가 틀린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저 각자의 항로가 조금씩 달랐을 뿐이다. 어떤 배는 동쪽을 향하고 어떤 배는 서쪽을 향한다. 어떤 배는 멀리 돌아가고 어떤 배는 짧게 끊어간다. 그 차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씩 쌓여온 것이다.
선택 하나, 생각 하나, 포기한 것 하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결국 서로 다른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아,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순간이 왔구나. 그건 생각보다 조용하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극단적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속도가 어긋나고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진다. 처음엔 붙잡아 보려 한다. 조금만 더 맞춰보면 다시 나란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항로는 억지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 붙잡을 것인가, 보내줄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하나다. 보내주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이해다. 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 같이 가던 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로. 가끔은 멀리서 서로를 확인하고, 가끔은 기억 속에서 서로를 떠올리는 그런 관계로 남는다. 우리는 종종 헤어짐을 실패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바다에서는 다르다. 모든 배가 같은 항구에 도착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각자의 출발이 다르듯 도착도 다르다. 그래서 흩어짐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오히려 중요한 건 같이 가는 동안 어떻게 항해했느냐. 서로를 부딪히게 했는지, 서로를 지탱해줬는지, 서로의 방향을 존중했는지. 그 시간이 그 관계의 전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곁에 없지만 여전히 내 항해 안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함께 가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멀어진 상태이기도 하다. 항로는 결국 혼자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누구와 함께했든 어떤 파도를 넘었든 마지막 길을 잡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이 항해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함께였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이 배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도 수많은 배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진다. 조금은 아쉽게, 조금은 담담하게. 하지만 그게 이 바다의 방식이다. 같이 만났다가, 같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변하고, 조금씩 자기 항로를 만들어간다. 그러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모든 배가 끝까지 함께 갈 필요는 없다. 어떤 만남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어떤 동행은 그 시기만으로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자기만의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 같은 바다 위에서 각자의 길을 향해. 그게 이 항해의 끝이자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방식이니까. 이제 우리는 안다. 이 항해가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출항에서 시작해 배의 모양을 마주하고 첫 파도에 흔들리고 속도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사람과 부딪히고 혼자 표류하기도 하고 서로를 안다고 착각하며 오해하고 흔들리며 균형을 배우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거리를 배우고 결국은 각자의 항로로 흩어지는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삶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같은 바다라는 이유로 어딘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비슷한 속도로 나아가고 비슷한 결말에 도착할 거라고. 하지만 끝까지 와보니 남는 건 하나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항로를 가진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이해는 어려웠고, 그래서 충돌은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외로움은 자연스러웠다. 그걸 이제야 조금 받아들이게 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같이 가지 못해도 괜찮고, 가끔은 혼자인 것도 괜찮다는 것.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구조였다는 걸. 이걸 모를 때는 자꾸만 자신을 몰아붙였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가는지,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관계는 계속 어긋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었다는 걸. 각자의 배가 다르고, 각자의 바람이 다르고, 각자의 짐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그 모든 날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자기 항로 위에 있는 순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덜 비교하게 된다. 조금 덜 조급해지고 조금 덜 쉽게 사람을 단정짓게 된다. 대신 하나를 배우게 된다. 존중. 저 배는 저 이유로 저 방향을 가고 있겠구나. 나는 내 이유로 이 방향을 가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바다는 더 이상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곳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이다. 여전히 누군가와 부딪힐 것이고, 여전히 혼자가 되는 날도 올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안다. 이 모든 것이 항해의 일부라는 걸. 그래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긴 여정 끝에서 우리가 손에 쥐게 되는 건 완벽한 방향도 아니고 완벽한 관계도 아니다. 단 하나다. 자기 항로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조금 돌아가도 조금 늦어도 결국 자기 바다를 건너간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알게 된다. 아, 나는 꽤 멀리 와 있었구나.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멈춰섰고, 수없이 다시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그게 이 항해의 전부다. 같은 바다 위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버텨낸 시간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이제 다시 바다를 바라본다. 여전히 넓고, 여전히 알 수 없고, 여전히 두렵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담담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노를 쥔다. 같은 바다 위에서 각자의 항로를 향해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항해는 오늘도 계속된다.